여러분, 저녁마다 한 잔씩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하루도 고생했는데 막걸리 한 잔쯤 괜찮겠지.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막걸리를 마셔도 어떤 분은 숙면을 하고 어떤 분은 속이 쓰리고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같은 술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78세 박은숙 어르신, 당뇨와 변비, 불면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막걸리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뒤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푹 주무시고 아침마다 속이 편해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45년째 노인 질환만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한도윤입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발효식품,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막걸리가 몸에 이로운 이유, 제가 권해드린 막걸리 습관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잘못 마셨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까지 모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막걸리 한 잔, 오늘부터는 몸을 살리는 발효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엔 그 어떤 약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막걸리가 왜 단순한 술이 아닌지, 왜 저는 이걸 살아있는 발효식품이라고 부르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걸리를 병째로 가만히 세워두면 밑에 하얀 층이 가라앉고 윗부분은 맑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찌꺼기라고 생각하셔서 윗물만 따라 마시는데요. 사실 그 아래층이 바로 막걸리의 심장입니다. 그 하얀 층, 이름하여 지게미. 그 안에는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소, 그리고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막걸리에 좋은 건 전부 다 그 지게미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대부분의 술은 죽은 술입니다. 고온으로 끓여 살균하면서 세균도 효소도 유익균도 다 사라집니다. 그저 알코올만 남죠. 하지만 생막걸리는 다릅니다. 끓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아직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한 컵 안에 유산균이 많게는 100억 마리 이상 들어있죠. 요구르트의 거의 100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걸리를 마시면 장이 편안해지고 변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속이 풀린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 그게 기분 탓이 아닙니다. 유산균이 장 속 나쁜 균을 밀어내고 배 속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긴 효소가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이 효소가 바로 몸속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막걸리 한 잔 했을 때 더부룩하던 속이 가라앉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74세 이정호 어르신은 평생 막걸리를 멀리 하셨던 분이에요. 술은 나쁘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심해지셨습니다. 약으로는 큰 차도가 없었는데 제가 하루 한 컵의 생막걸리 루틴을 권해드렸습니다. 단 병을 꼭 흔들어서 지게미까지 함께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3주쯤 지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화장실 가는 게 기다려질 정도예요. 밤에도 속이 편하고 아침이 가볍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정리해주는 발효식품이라는 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요즘 시중에 파는 막걸리가 다 같은 막걸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있으니까 생막걸리겠지 하시는데 절반 이상은 사실 살균 막걸리입니다.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끓여서 만들다 보니 유산균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좋은 막걸리입니다. 7일 이내면 생막걸리일 가능성이 높고 라벨에 살균이 아니라 비살균 또는 생이라고 적혀 있는 걸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냉장 보관.
상온에 오래 있으면 그 안에 유익균들이 금세 약해집니다.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 병을 대여섯 번만 살살 흔들어 주세요. 세게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고루 섞이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그 한 동작이 유산균을 깨워주는 과정이에요. 이 작은 습관이 장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수면, 심혈관 건강까지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면역세포의 70%가 장 속에 있기 때문이죠. 장을 편하게 해주면 몸 전체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걸리 한 잔으로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덜 피곤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저는 막걸리를 마시는 김치라고 표현합니다. 김치나 된장처럼 막걸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안에 미생물이 일을 합니다. 그 안에서 생기는 유산균, 효소, 아미노산이 우리 몸의 세포와 대사에 직접 작용하죠. 특히 아미노산은 근육 유지와 회복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고 상처 회복이 느려지는데 막걸리 속 천연 아미노산이 이 과정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정리하자면 막걸리는 단순히 기분 내는 술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일하는 작은 생명체들이 살아있는 식품이에요. 그 생명을 죽이지 않고 마실 때 우리는 그 힘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막걸리를 드실 때는 그냥 술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 장과 몸속의 작은 생명들을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한잔 해보세요. 이제 중요한 건 그 살아있는 막걸리를 어떻게 마시느냐, 즉 무엇과 함께 섞느냐입니다. 그 조합에 따라 막걸리는 진짜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걸리가 살아있는 발효식품이라는 걸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 막걸리를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막걸리 자체보다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가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꾼다는 점입니다. 같은 막걸리를 마셔도 어떤 분은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어떤 분은 얼굴이 붓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바로 조합입니다. 먼저 제가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드리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막걸리 황금 조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맛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몸속에서 서로를 도와주는 과학적인 조합입니다. 첫 번째는 생강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한 컵에 생강즙을 아주 조금, 티스푼으로 반 숟갈 정도만 섞어보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강하니까 꼭 소량으로.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혈액순환을 돕고 몸속의 찬 기운을 풀어줍니다. 특히 수족 냉증이 있거나 배가 자주 더부룩하신 분들께 정말 잘 맞아요. 막걸리의 차가운 성질을 생강이 중화해 주니까 속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강 막걸리는 겨울철 최고의 한 잔입니다. 속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몸을 천천히 깨워줍니다. 두 번째는 유자 막걸리예요. 유자청을 한 티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유자에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풍부하죠. 이게 막걸리의 유산균과 만나면 몸의 피로 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해 줍니다. 그래서 술로 피로가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몸이 자주 무겁고 피로가 누적된 분들께 권합니다. 유자향 덕분에 막걸리의 텁텁한 냄새도 부드럽게 바뀌어요. 한 번은 이런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9세 이순복 어르신. 선생님, 요즘은 막걸리 마셔도 다음날 머리가 맑아요. 그 비결이 바로 유자청 한 티스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흑임자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반 컵에 흑임자 가루 반 티스푼 살짝 저어서 드셔보세요. 고소한 맛이 돌면서 마치 미숫가루 같아요. 흑임자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노화로 굳은 혈관벽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입니다. 흑임자를 너무 많이 넣으면 막걸리의 발효균이 기름에 눌려 활동을 못합니다.
늘 반 티스푼 이하, 그게 황금 비율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 막걸리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낯설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잘 익은 토마토를 얇게 썰어 두세 조각 정도 넣어 보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막걸리의 유산균과 만나면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 작용이 크게 높아집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피로 회복이 빨라지는 이유죠. 술을 마셨는데 피부가 좋아진다. 토마토 막걸리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76세 정피로 어르신은 토마토 넣은 막걸리를 마시고 나서 피부가 뽀얘졌다는 말을 들었다며 웃으셨죠.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항산화 작용이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생강, 유자, 흑임자, 토마토는 막걸리의 유산균과 효소 작용을 도와주는 천연 조력자들입니다. 하루 한 컵, 식사 중이나 식사 후 30분 이내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섞어보세요. 매일 다른 재료로 바꿔가며 마셔도 좋습니다. 단 절대 공복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빈속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위 점막이 자극을 받아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절대 함께 섞으면 안 되는 조합도 꼭 기억하세요. 첫째, 홍삼이나 인삼즙.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알코올과 만나면 간 해독 효소가 과하게 활성화돼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카페인 음료. 커피나 녹차, 에너지 음료와 막걸리를 같이 마시면 이뇨작용이 겹쳐서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위험합니다. 셋째, 가공유제품. 우유나 요구르트와 막걸리를 섞으면 유산균의 종류가 서로 충돌하면서 장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설사나 복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산음료나 단음료. 막걸리는 자체적으로 발효 중인 술이라 탄산이 추가되면 내부에서 거품이 과하게 일어나 속이 팽창하고 소화가 느려집니다. 특히 당뇨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막걸리는 혼자 마셔도 좋지만 무엇을 곁들이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몸을 덮이고 순환을 돕는 생강, 피로를 풀어주는 유자, 혈관을 보호하는 흑임자, 활성을 낮추는 토마토. 이 네 가지가 가장 균형 잡힌 발효 동반자입니다. 막걸리 한 잔이 단순한 술이 아니라 몸을 다스리는 루틴이 되려면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무엇과 함께 하느냐가 그날의 몸 상태를 결정한다. 이제는 이 막걸리 루틴을 언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하루 한 잔의 타이밍과 습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막걸리를 몸에 좋은 방식으로 마시려면 가장 먼저 언제, 얼마나, 어떻게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막걸리가 진짜 약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직전에 막걸리 한 잔을 드십니다. 잠이 잘 온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습관이 된 거죠. 하지만 그건 몸에 가장 부담이 큰 시간대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알코올과 유산균이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간은 해독과 대사를 동시에 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제가 권하는 시간은 식사 중 혹은 식후 30분 이내입니다.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막걸리를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완만해지고 유산균이 음식물과 함께 장을 천천히 통과합니다. 이때 유산균의 생존율이 가장 높습니다. 쉽게 말해 배에 따뜻한 음식이 깔린 상태에서 막걸리가 들어가야 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시기 전 작은 준비 하나를 권합니다. 막걸리를 따르기 전 따뜻한 물 한 모금만 드세요. 위 점막이 보호되고 알코올 자극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속 쓰림과 숙취를 줄여줍니다. 양은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하루 200ml, 종이컵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유익균보다 알코올 작용이 커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입니다. 즉, 주 3, 4회 몸에도 휴식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날은 간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이걸 저는 막걸리 루틴의 3대1 법칙이라 부릅니다. 3일 마시고 하루는 쉰다. 그 리듬을 지키면 숙취도 없고 몸이 막걸리를 음식처럼 받아들입니다. 간의 해독 효소가 일정하게 유지돼 피로감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막걸리를 마실 때 병을 너무 세게 흔들지 마세요. 살살 5번에서 6번 정도만 천천히 굴리듯이. 너무 거칠게 흔들면 거품이 터지고 효모가 깨어나기 전에 산화가 진행됩니다. 그건 마치 잠자는 유산균을 깨우기도 전에 숨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보관 온도입니다. 막걸리는 섭씨 4도 이하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너무 차가우면 효모가 잠들고 실온에 오래 두면 발효가 계속되어 맛이 변합니다. 그래서 드시기 전엔 꺼내서 상온에 5분 정도 둔 뒤 조금 숨을 돌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잔 선택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금속잔보다는 사기나 유리잔이 좋습니다. 금속은 산화 반응을 일으켜 막걸리 맛을 변질시키고 유산균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기분을 달래기 위한 술이 아니라 나를 돌보기 위한 한 잔이라는 인식. 그 마음 하나가 막걸리를 약으로 바꿉니다. 78세 박은숙 어르신도 처음엔 그냥 습관으로 마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잔을 약속처럼 지켜보세요. 이 한마디를 계기로 다이어리에 막걸리 잔 그림을 하나씩 그리셨대요. 3개월이 지난 지금 혈당은 안정되고 변비는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몸을 챙긴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사람마다 몸은 다르지만 루틴은 공통의 힘을 가집니다. 막걸리를 마신다는 행위보다 그 한 잔을 의식적으로 즐기는 마음이 몸의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결국 막걸리는 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시간, 양, 마음이 맞아떨어질 때 그 한 잔이 진짜 약이 됩니다. 이제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막걸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좋다는 건 다 따라했는데 왜 나만 힘드냐?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내 몸을 모르고 마셨다는 겁니다. 먼저 당뇨약이나 혈압약, 수면제를 복용 중인 분입니다. 이분들은 막걸리의 알코올이 약물 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 복용 중인 분이 막걸리를 함께 마시면 호흡이 느려지고 새벽에 어지럼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밤마다 잠이 잘 온다며 계속 드시다 낮에 졸림과 피로가 심해지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둘째, 간 질환이 있는 분. 막걸리는 유산균이 많지만 알코올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간이 해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ST, ALT 수치가 높은 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반 컵 이하로만 제한하셔야 합니다. 셋째, 통풍이나 관절염이 있는 분입니다. 막걸리에는 퓨린이 들어 있습니다. 과량 섭취하면 요산이 증가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죠. 넷째,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입니다. 막걸리의 산성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막걸리를 살짝 희석해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한 잔이 안 맞는다 싶을 땐 반드시 멈추세요. 다섯째, 신장 질환자입니다. 막걸리에는 칼륨이 꽤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면 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부종이나 심장박동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막걸리는 살아있는 술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생명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알고 마시라는 겁니다. 술은 끊기보다 관리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약, 병력, 상태를 알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마실 때 비로소 진짜 약술이 됩니다. 이제 막걸리의 의학적 효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술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생화학적 반응체입니다. 즉, 살아있는 미생물과 효소가 몸 안에서 작동하며 장, 혈관, 면역 체계를 직접 자극합니다.
첫 번째는 심혈관 건강 효과입니다. 막걸리에는 폴리페놀과 유산균 대사물, 그리고 미량의 아미노산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 조합이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내 식품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8주간 생막걸리를 하루 한 컵씩 섭취한 실험군에서 혈중 중성지방이 평균 11% 감소했고 혈압 변동폭이 안정화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8세 최광호 어르신도 그 예입니다. 오랫동안 고혈압약을 복용하셨지만 막걸리를 술이 아닌 발효 음료처럼 드시기 시작한 뒤 의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요즘은 혈압이 약보다 리듬을 따르네요. 이건 막걸리의 알코올 때문이 아닙니다.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젖산, 효소, 단죄지방산이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순환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 효과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 이상은 장에 있습니다. 막걸리의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 면역세포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유산균은 장내에서 젖산과 초산을 만들어 해로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감기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줄고 피부 트러블이나 염증성 질환도 완화됩니다. 특히 꿀막걸리처럼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가면 면역 자극 효과가 배로 커집니다. 실제로 75세 박미경 어르신은 겨울마다 기침 감기로 병원 신세를 지셨는데 요즘은 병원 안 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유산균 루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및 세포 회복 효과입니다. 막걸리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효모, 비타민 B군 라이코펜은 세포 속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이건 단순히 노화 방지의 개념을 넘어 피부 탄력, 피로 회복, 수면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머리가 덜 피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특히 유익한 이유는 비타민 B2, B6가 에스트로겐 대사를 도와 피부톤과 근육의 탄력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생막걸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체내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섭취 전보다 15%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6세 이율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얼굴빛이 칙칙했는데 요즘은 화장 안 해도 괜찮다는 말 들어요.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난 실제 변화입니다. 막걸리는 우리 몸 안에서 작은 실험실처럼 작동합니다. 유산균은 장을 정리하고 효소는 소화를 돕고 폴리페놀과 비타민은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 세 가지 작용이 함께 일어나 몸의 균형을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막걸리는 마시는 술이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실험입니다. 그 한 잔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 몸의 리셋 버튼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난달 이율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막걸리를 마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제 하루의 루틴이에요. 그분의 표정은 참 편안했습니다. 전엔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만 하시던 분이 지금은 아침마다 화초에 물을 주며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 한 잔이 만든 변화죠. 막걸리를 마신다고 해서 모든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몸을 돌본다는 의식, 그 마음이 우리 몸을 조금씩 바꿉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그중 하나가 바로 막걸리 한 잔의 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술은 줄이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마시는 겁니다. 오늘 저녁 막걸리 한 잔을 손에 들고 잠시 멈춰 보세요. 그 한 잔 속에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이 삶의 리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에 그 어떤 비싼 약보다 효과 좋은 선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누는 소중한 댓글도 누군가를 위한 큰 선물입니다.
막걸리로 효능 보신 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오늘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